영국 프로축구 토트넘에서 활약하는 손흥민은 최근 아시아인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타이틀을 거머쥐고 금이 환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아시아인으로서 유럽 프로축구 리그에서 활약해온 선수들은 많이 있었지만 한 해의 득점왕 타이틀을,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의 리그로 평가받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아시아인 선수는 손흥민이 유일하며 이 기록은 오랜 시간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손흥민 선수가 이룩한 놀라운 성과에 대해 이웃인 중국과 일본의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쏟아냈죠. 이 중 한 중국 네티즌의 반응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인은 북방 민족으로부터 유래한 자유로움과 강인함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지 다른 아시아인들과는 차원이 달라. 부럽지만 인정할 수밖에. 한 네티즌의 푸념이 섞인 댓글이었지만 놀랍게도 이 반응에 함축된 표현은 한국인에 대한 놀라운 식견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웃나라의 평범한 개인이 내린 결론치고는 사뭇 그 의미의 심오함이 오랜 기간 잔상으로 남았던 것이죠. 이러한 중국 네티즌의 생각은 우리나라 국민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강인함 및 생명력을 의식한 것이며 이러한 민족적 성격의 뿌리는 북방으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한국인이 북방에서 비롯했다는 사실은 많은 역사적 사실로도 암시됩니다. 만주에 자리 잡았던 고대 국가 부여의 일파는 남쪽으로 내려와 고구려와 백제의 시조가 되었으며 부여의 흔적은 과거 백제의 중심이었던 충청남도 부여군의 지명으로 남아있습니다. 고대 신라 각 지방의 지도자를 지칭했던 간이라는 호칭은 몽골, 튀르크 등 북방민족의 군주를 가리키는 칭호인 칸과 어원의 관련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볼 때 북방으로부터 내려온 집단들은 한반도 남쪽에 자리 잡았던 사만, 즉 마한, 변한, 진한 세력과의 충돌 및 연합 속에서 한국인의 뿌리를 형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목 생활에 바탕을 두었던 북방 사람들이 한반도로 내려오는 과정은 자신들의 삶의 양식을 뿌리째 바꿔야 하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농경이 희박했던 북방의 고대 환경과 농사에 적합했던 한반도의 자연은 극적으로 달랐기 때문이죠. 고구려가 만주의 광활한 영토를 호령하고도 꾸준히 한반도로의 남하 정책을 취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북방 토양의 빈약한 생산력에 기인했을 것입니다. 북방의 거친 환경에서 살아남았던 고대 한국인의 기질에는 자연에 대한 적응력과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극복할 임기응변의 자세가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북방의 기질을 가진 채 한반도의 농경 시스템으로 진입했던 고대 한국인들은 두 이질적 성격, 즉 북방, 유목, 자유와 남방, 농업, 정착의 절묘한 조화를 발전시켜 오늘에까지 이른 것이죠. 이러한 혼종적이고 모순적인 특징을 가진 한국인의 기질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많은 지점에서 발견되곤 합니다. 임진왜란이 끝난 후 국교의 정상화 차원에서 추진된 조선통신사 일행의 일본 방문은 서울에서 부산을 거쳐 일본 열도를 지나 동경에 이르는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기나긴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일본으로의 행차에서 당시 조선통신사들의 눈에 인상적이었던 모습은 조선과 일본 백성의 극명한 대비였습니다. 높으신 양반들이 지나가니 정숙을 유지하라는 주의를 아무리 줘도 조선의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던 것이죠. 조선통신사 일행의 의리의리한 장관을 구경하느라 행차가 진행됐던 마을은 축제 분위기에 젖었고 온갖 술판과 춤 사이가 이어졌으며 떡장수, 엿장수들의 장사행위가 구경꾼들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돋우었습니다. 유교적 상하질서와 예의를 강조했던 조선의 국가 정체성을 생각했을 때 이데올로기는 이데올로기일 뿐 타고난 국민성은 어쩔 수 없었다는 사실이 잘 드러나는 대목인 것이죠. 반면 조선통신사 일행이 본 일본 백성은 오와 열을 칼같이 맞춘 채로 마치 목각 인형과 다를 바 없을 정도의 침묵 속에 통신사 행렬을 구경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러한 기록은 같은 유교 문화권으로서 많은 공통점을 지닌 양국의 기질 가운데에서도 근본적인 국민성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는 또한 광활한 벌판에서 유목의 경험이 뿌리 깊이 각인된 한국인의 DNA 속에
규율의 속박은 본질적으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하죠. 이러한 한국인의 자유로운 기질은 전통 건축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나무와 흙벽, 돌과 기와 등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한국의 전통 건축은 중국, 일본의 것과 유사한 특징을 보입니다. 하지만 주변 아시아 국가의 건축과는 달리 한옥에서 발견되는 고유한 특징은 자유롭게 휘어진 기둥과 석가래, 들보 및 주춧돌에서 발견됩니다. 중국과 일본의 건축이 대부분 직선으로 곧게 뻗은 나무와 반듯하게 다듬은 돌을 건축 자재로 썼던 것과 달리 한옥은 일부러 의도했다는 듯 휘어진 목재와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했던 것이죠. 한편으로는 건물을 너무 대충 지은 것이 아닌가 싶으면서도 자세히 보면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치밀하게 연결하여 무거운 지붕을 효과적으로 지탱하고자 했던 선조들의 뛰어난 융통성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아마 이러한 휘어짐 없이 정형화된 재료로만 지어졌다면 한옥만이 가진 자연스러움은 그 고유한 맛과 멋을 상실했을 것입니다. 이는 한편으로 형식을 따르면서도 자연스러움과 자유를 추구했던 한국인의 기질이 고스란히 반영된 사례라 볼 수 있는 것이죠. 한옥은 곧 한국인이 가진 자유와 형식 추구의 이중적이고 혼종적인 성격을 상징적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두각을 드러내는 한국의 대중문화와 스포츠 스타들의 활약은 분명 이러한 한국인의 혼종적 기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포츠에서의 성과를 철저히 체계적인 육성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려 하는 일본은 분명 한국의 접근과는 다른 부분이 있죠. 사실 한국은 이러한 시스템적인 접근에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신 한국인이 가진 강점은 낯선 환경에서도 잘 살아남는 이 적응력과 임기응변에 있는 것이죠. 야생의 거친 환경과 생존의 경험이 없이 정주 문화를 기반으로 비롯된 유럽, 중국, 일본의 문화는 임기응변과 적응보다는 고도로 체계화되고 정형화된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 나름의 고유한 문화적 색채를 강화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지만 개개인의 적응력과 융통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문부호를 자아냅니다. 이에 반해 한국인은 거친 북방에서 그 특유의 강인함으로 버텨온 기질이 있으며 이는 20세기 이후 시베리아의 혹독한 자연환경과 역사적 고난에서도 살아남은 고려인에게서도 발견되는 바입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생명력은 한국인 특유의 긍정적인 마인드와 흥에겨운 삶의 태도로도 연결됩니다. 아마 이러한 기질적 흥겨움이 없었다면 자연과 역사가 주는 고난을 돌파할 힘이 한국인에게 제공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중국과 일본의 고대 기록에서도 고구려인은 이웃나라의 백성에 비해 유별나도록 춤과 노래에 재능을 보였음이 발견되기도 하죠. 특유의 예술적 감성과 신체적 강인함을 내재한 한국인의 북방 DNA는 한반도의 정주화된 농경문화와 결합하여 더욱 풍성한 문화적 체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 인기는 북방 융목문화로부터 비롯된 자유로움과 한반도의 정주문화가 일으킨 시너지 효과에서 유래합니다. 기질적으로 타고난 흥은 누가 가르쳐준다고 형성되지 않는 법이죠. 일본의 아이돌 육성 시스템을 도입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이러한 한국인의 흥에 겨운 기질을 극대화하여 세계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스타를 계속해서 양산하고 있습니다. 유목민족의 자유로운 기질만으로 농경문화 특유의 체계적인 시스템만으로는 이러한 흥과 느낌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정주 기반의 문화적 배경에서 볼 수 없는 한국인의 북방 DNA에는 분명 특별한 매력이 존재합니다. 중앙아시아, 러시아, 몽골 등 북방 국가들에서 오래전부터 한국 문화가 유행했던 것은 한국인이 가진 유목민족의 방랑적 예술 감성과 흥에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기에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국인이 북방의 유랑적 기질만 가지고 있었다면 현재 한국이 만들고 있는 풍성한 문화적 역량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한국의 대중문화가 가진 매력은 북방의 기질과 한반도의 정주문화가 결합한 배경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한국인이 가진 혼종적 문화 배경과 기질은 우리의 소중한 문화적 본능일 것입니다. 이러한 체질적 감성을 잘 인식하고 대중문화 발전에 추진력을 더하는 작업은 문화 허브로서 한국의 입지를 다지는 데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똘레랑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셔서 똘레랑스 영상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의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